인사제도 파격적이거나 혁신적이거나 기업들의 인사 개편입니다. 기업들마다 성과 중심 조직 문화에 대한 니즈가 있죠.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기업이죠. 티몬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사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티몬에서 7월부터 인사제도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죠. 이른바 게이미피케이션 레벨 제도라고 합니다. 네. 용어가 어렵기 좀 때문에 어려워요. 게이미피케이션 무슨 게임 뜻이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오. 게임할 때 레벨업 한다 그러죠. 네. 레벨업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 이제 미션을 깨고 점수를 채우거나 하면 레벨업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를 해서 연봉 계약을 하는 방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듯이 특정 포인트를 쌓으면 레벨업이 됩니다. 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달 되도록 우와. 연봉의 개념이 아니겠죠. 네.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게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인상이 월 단위로도 될 수 있는 거고 성과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월 단위로도 측정이 가능하겠다라는 네. 거죠. 이 7월부터 도입한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즉각적인 평가, 즉각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즉각적인 평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와, 이거 많은 분들 왜 경쟁이 또 과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함께 들거든요. 근데 일단 평론가님, 획기적이기는 엄청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금 지급 인상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매달 이루어진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보통 우리 게임하면 단계별로 해야 되는 미션 클리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미션을 잘 달성을 했느냐 여부가 평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션이 달성될 수 있을 때 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겠죠.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성과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경험치를 얻게 되는데 이 경험치란 말은 굉장히 추상지니까 이 경험치라는 것을 익스피리언스 포인트 해서 경험치 포인트를 얻으면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네. 이 티몬이 아마 요즘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은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인사제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던가 신규 업체에서 굉장히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평가, 즉각적인 보상을 도입해서 아마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평론가님께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이제 게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좀 용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게임화 요소를 적용한 그런 새로운 용어로 보면 되는 건지 원래 이게 좀 많이 쓰이던 그런 용어인가요, 평론가님? 사실은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 가능한 건데 이것이 뭐 마케팅에도 도입이 될 수 있고요. 의료 분야에서 될 수 있고 공공 분야에서도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게 또는 미션을 달성하면 일정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대학가에 이른바 호프집 가보셨나요? 그렇죠, 알죠. 몇 초 안에 맥주 다 마시면 뭐 주고. 공짜 이런 게 이제 아주 원초적인 단계의 게이미피케이션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굉장히 확장된 개념으로 많이 쌓이는 거니까 지금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성과를 클리어 맞추면 레벨업 포인트를 쌓는 이런 것이 약간 재미의 요소와 평가의 요소를 결합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인사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2018년에 덕평휴게소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게임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저 이거 기억나요. 기사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평론가님. 그 이름하여 강한 남자 찾기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이거 보셨다고 하니까 네.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딱 이렇게 타겟 해놓고 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이 남자분이 어떤 강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목적은 아닐 테고 아니죠.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화장실 깨끗해지고 뭐 이런 거 노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뭐 청소라든가 청결의 문제에 있어서 이 소변기 밖에 소변이 튀는 것이 여러 뭐 위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그냥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로 사람들의 과연 이게 동기부여가 될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게임의 방식을 도입해서 정확한 지점에 되도록 게임의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앞사람과의 스코어를 경쟁하는 방식. 네. 게임의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높았다고 네. 하고요. 이 휴게소가 말하자면 명물처럼 돼서 맞습니다. 신규 고객을 영입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여기에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도입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좀 쉬워지겠죠. 네. 앞으로는 뭐 공공 분야라든가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것이 도입된다라고 하는데 뭐 치료 목적으로 활용을 할 때도 환자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확대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사실 다 뭐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던 것들도요. 사실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없으면 저희 요새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산품 같은 거 당연히 뭐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티사 같은 경우에도 웹 예능도 선보이고 있고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팀원의 장윤석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좀 차별화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뭐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원의 이런 파격적인 인사 제도의 도입이 뭐 새로운 기업 문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런 인사 제도 도입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예, 이건 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20세의 청년과 40세의 중장년층이 같은 조직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전에 보통 연공서열이라고 해서 맞아요. 입사가 더 빠른 40대 부장님, 20대 이른바 막내 직원, 30대 대리 이런 조직을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이라던가 뭐 게임이라던가 예능이라던가 새롭게 등장하는 IT 기업의 경우에는 20대 직원이 40대 부장님이 갖지 못하는 더 젊은 감각, 그렇죠. 더 새로운 아이디어,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직원은 다른 기업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인재 경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이 콘텐츠라는 것은 지금의 소비자의 욕구와 맞물려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농경 시대에는 경험이 최고였다 그렇죠. 언제쯤 비가 오고 땅이 언제쯤 잘 마르고 무얼 심어야 되고. 그러나 온라인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경험이 트렌드를 방해한다라는 요인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험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도 있어야겠지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젊은 감각을 발휘하는 직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 제도는 필수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예전에 게임 업계에서 게임 막 단기간에 잘 개발하면 보너스 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런 문화가 있을 때 크런치 모드라는 부작용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크런치 모드는 또 어떤 거죠? 게임 업계 직원들이 그래 게임 우리 개발할 때까지 밥도 먹지 마, 잠도 자지 마, 일단 다 개발하고 쉬자라고 하다 보니 네.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어머.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 중심의 문화는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능력 중심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잘못하면은 과잉된 노동 문화, 휴식을 약간 죄악시하는 문화, 적절한 균형을 찾는 문화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만이 사실 기업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직원들에게 휴식을 독려하는 문화라던가 또 일부 기업은 상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네. 이게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사실 기업에서는 같이 고민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런 제도들의 획기적인 변화는 좀 긍정적인 역할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로 올해 한 9년 차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 변호사가 돼서 첫 직장은 이제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사내 변호사로 근무했을 때 그때만 해도요, 평론가님. 일주일에 한 번 캐주얼 데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칼 정장을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또 금요일은 청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좀 더 그날은 그날만이라도 좀 자유로운 복장에서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퇴사할 때쯤 되니까 모든 날 캐주얼 데이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부르거나 직책의 방식도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뭐 늘 우리가 아는 그 직급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님.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것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런 거를 좀 합치고 변경해서 좀 직급 체계도 변화왔는데 요즘 또 새로 입사한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이제는 별명 같은 거를 불러서 아예 내 이름도 떼버리고 뭐 마이키, 셀리 이렇게 부르면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다양한 사고가 중시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조직 문화로 좀 더 유연해지고 개방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런 인사제도도 개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평론가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삼성전자에서 나온 제도 중에 요즘 눈길을 끄는 건 시니어 트랙이라고 하죠. 시니어 트랙이요? 예, 시니어 하면 보통 뭐 연장자, 경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특성상 그 내부에 상당 부분의 명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명장이라던가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 인사들이 정년 이후에도 회사에 더 남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재계약 후에 계속 근무하게 하겠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로 좀 눈길을 끄는 것으로 보고요. 셀러리 캡, 이제 캡이라는 것은 보통 캐퍼시티에서 이제 상한선을 네, 둔다라는 네. 보통 의미인데 이게 직급별 연봉 상한의 셀러리 캡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보통 못 받는 쪽으로 유인하는 제도였었죠.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임금 인상 분야에 대해서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또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 피드백 제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해요. 그런데 이걸 뭐 1년에 한 번 한다던가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피드백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반응을 얻어서 다시 반영을 하기 위한 건데 2년 전에 한 걸 반영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변호사님. 분기별 1회씩 서로 임직원 업무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경험과 명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경험 많으신 인재들을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도 좀 다양하게 기업에서 인사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산업별로, 기업별로 IT 인재들 좀 모시기 위해서 다들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삼성도 이런 것 때문에 시니어 트랙을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CJ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CJ 하면은 평론가님 약간 어떤 분위기 드세요? 어떤 기분 드세요? 예전에 CJ 하면 설탕 뭐 이런 생활 소비재 이런 것이 강했는데 예전에 몇십 년부터 CJ의 기업 광고가 바뀌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젊은 여성, 이 뭐라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그래서 그렇죠.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문화가 뭔가 다른 기업이라는 것을 기업 광고를 만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사실 그 즈음에 입사하고 싶은 기업 순위를 조사하면 CJ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눈길을 끈 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뭔가 문화 기업이다, 뭐 문화 컨텐츠에 강한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직원들 간에 이제 이름을 붙여서 CJ에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모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모모님. 근데 사실 저도 기업 다닐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부장님 이름 부른다고 생각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아직. 근데 지금 CJ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나요? 일단 제가 기자일 때 CJ그룹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네. 어땠나요, 그래서, 변호사님? 그때 이제 무슨 님 문화가 막 도입될 때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뭐였냐면 이제 저는 취재를 하면서 오히려 그 홍보 담당 임원분들한테 이지연 회장님은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렇게 편하게. 뭐 회장님은 이번 행사에 뭐 참여를 하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재현님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라. 다 이게 이렇게 말로만 말씀하시는 하는 게 건가요? 아니라 진짜구나. 진짜구나. 물론 이제 기자가 있으니까 더 새로운 그렇죠. 기업 문화를 전파를 하는 거였지만 직원들끼리 그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커피숍 갔는데 뭐 재현님이 누구님이 막 이런 얘기를 부장님 이름을 안 쓰고 뭐 예를 들면 김철수 부장님 뭐 철수님이 이런 용어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 취재는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도는 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한 방식이고요. 네. CJ에서 요즘 하고 있는 인사혁신 실험 중에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직급 장벽을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님, 그래서 뭐 부장, 과장, 이사, 전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보다 수평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도입한 제도가 임원 직제 개편이에요. 이거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아는 분도 네. 실제로 이 해당자에 들어가서 제가 네. 축하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네네. 보통 임원 직급이 6개 정도라고 우리가 하죠. 네. 사장, 총괄부사장, 부사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단임 직급 경영 리더
통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2, 3개 단계로 축소하는 경향은 있지만 이렇게 확 줄이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고 하죠. 그렇네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경영 리더로 누구나 성과가 있다면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이제 기업 임원 인사해서 신문 기사 난 거 보시면 몇 년생, 나이 몇 살, 맞아요. 어디 출생, 어느 대학 하고 항상 나오는 것이 파격 인사할 때 나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제도가 앞으로 도입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20대이면 40대 경영 리더는 더 이상 파격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들이 이렇게 연공제 직급을 자꾸 폐지하는 것은 뛰어난 인재를 어쨌든 계속 선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의 임무를 맡기겠다라는 의사로 읽힙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기업 다닐 때 뛰어나신 그런 직급에 아직은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신 신입사원이지만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만나면 와 진짜 임원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농담조로라도 얘기를 드리면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유 변호사님 지금 층층이 지금 올라갈 길이 한참입니다. 층층이 겹겹이 쌓여 계세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직급 제도가 대부분 개편이 되게 되면서 임원이 경영 리더로 통칭하게 되면 누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성과를 낸다면 나도 경영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층층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번에 경영 리더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또 애사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임원 직급 체계의 변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 5일 근무제가 들어오면서 산업의 지도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우리 가만히 보시면 TV 광고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세미 정장 이런 용어 그리고 등산복 광고가 확 늘어나던 시기를 한번 보시면 주 5일째 근무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엔 사실 주말에 등산 가는 게 고역이었어요.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등산이라니 부장님이 등산 가자고 하면 후덜덜 이런 문화였는데 이게 이제 나의 여가를 찾고 내 개발이 중요시된다는 문화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CJ에서 도입하는 게 4.5일제라는 것도 일부분 네. 도입을 한다라는 건데 네. 금요일 날 4시간 오전 업무 종료되면 일괄적으로 PC가 꺼지는 것을 CJ 계열사 중에서 일부분 도입했다고 하죠. 너무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평론가님.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완화되면 가족들하고 여행 가시려는 분들 금요일 오후부터 간다면 분비된 시간을 좀 피할 수도 있고 일찍 돌아와서 월요일 업무에 대비해서 일요일은 좀 쉬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제도도 최근에 사실은 인사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팀 제도, 그러니까 팀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기업이 계속 일하는 방식, 그다음 일하는 문화를 바뀌려는 것은 역시나 인재 경영, 좋은 인재들이 계속 우리 회사에 남아 있어야 회사가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가에도 이런 문화 많이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 일하는 방식 얘기 들어보면요. 대기업에서도 아예 정해진 좌석제가 아니라 그날 왜 우리가 도서관 자리 예약하듯이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앉을 자리를 예약하고 사물함에서 내 컴퓨터 꺼내가지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앉아보고 오늘은 좀 햇빛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 하면 창가 자리에 앉았다가 오늘은 좀 커피숍 근처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 또 카페테리아 근처에서 앉아서 일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자리조차도 고정화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나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하기 위해서 좀 많은 부분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변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들의 이런 혁신적인 인사제도 개편, 뭐 내부 직원들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도 저런 기업의 제품이라면 좀 더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취업 준비생들은 이런 기업 문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평론가님. 예, CJ E&M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혁신이라든가 일하는 환경을 바꾼다고 많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상반기 공채 신청 지원자를 분석해 봤더니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9% 많이 2배 이상 늘어났네요.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 분석을 했더니
올해 초 했던 인사제도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세대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일하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 조금 다른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장도 본인의 그런 욕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려는 흐름이 아마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CJ ENM에서 강조하는 것이 공감력, 독창력, 사명감이 최고 인재라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생각하던 영업력 이렇게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군요. 아마 이제 콘텐츠 기업이다 보니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인재 경영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든 상품이든 만들어지는 결과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사가 전부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 사람 관리 참 힘들고 사람을 잘 써야지 또 성과가 나오는 거기도 하지요.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도 이제 좋은 인재들을 제대로 선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선발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 이 회사를 다니게 하는 것도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유연하고 좋은 조직 문화에서 꾸준히 일하고 할 수 있게 인사제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혁신적인 인사제도 계속 시도할 거라고 보시나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예, 저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기업이 구글인데요. 네. 구글에서 시험을 볼 때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하죠. 인문학적 질문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수학에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던가 이것에 대해서 왜 반대해야 되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질문 하나만 준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어떤 마케팅을 할 건가요? 왜 우리 기업을 지원했네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 기술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결국 인문학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기반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뭐 미래에는 여러 가지 인재상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광고의 문구가 이겁니다. 네. 기술이 사람을 향한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요. 그래서 기술이 똑같은 사람을 기술을 개발할 때도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식으로 사고하는 인재가 온다면 결국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요즘 기업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본다라는 것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는 가치를 일부분이라도 담은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저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가치와 어떤 효용성이 맞물리는 인재 경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평론가님 몇 년 전만 해도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업 문화들이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슨 니모를 부른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고 아니 정장을 입지 않고 그냥 뭐 반팔티에 반바지를 입고 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빨리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공도 이런 조금 유연성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공의 특성상 세금이 집행되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보수적인 문화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좋은 인재들이 공공에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숙련된 인력이 되면 이탈해서 기업으로 쫙 나간다라는 뉴스가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공공 분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인재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